비가 내리는 서울의 낡은 뒷골목에 위치한 초라한 카페는 습기 어린 공기와 낡은 목재 가구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윤은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주변의 누추한 환경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차가운 가죽 의자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세팅된 화장과 지나치게 화려한 의상으로 무장한 채 창밖에 지저분한 빗줄기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이 귀찮은 임무에 대해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낡아서 목 부분이 다 늘어난 회색 티셔츠와 무릎이 튀어나온 청바지를 입은 한 남자가 무기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강진혁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세련된 한서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마치 세상의 모든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한 초라하고 궁상맞은 분위기를 사방으로 풍기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투박한 손마디와 흙이 묻은 운동화를 훑어보며 입가에 조소 섞인 미소를 띠고는 그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비싼 스마트폰만 계속해서 만지작거렸다. 침묵을 깬 것은 서윤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으며 그녀는 마치 더러운 물건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진혁을 쏘아붙이며 자신의 언니 대신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서를 내뱉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혁의 앞에 놓인 식어버린 아메리카노를 가리키며 이런 싸구려 커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할 것 같은 경제적 무능력이 사람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진혁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그녀의 비난을 듣고 있었으며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사실 서윤은 평소 타인에게 무례하게 구는 성격이 아니었으나 사랑하는 언니를 강제적인 정략 결혼의 늪에서 구출하기 위해 오늘만은 세상에서 가장 오만하고 사악한 악녀로 변신하기로 굳게 결심한 상태였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에서 밀려오는 일말의 미안함을 억누르며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단어들을 선택하여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애썼고 진혁의 초라한 행색이 자신의 연기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준다고 연기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그녀의 쏟아지는 폭언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서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으나 서윤은 그 시선조차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쳤다. 그는 그녀가 내뱉는 가난한 냄새가 난다거나 내 언니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층민이라는 그건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면서도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도 미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데 그것은 서윤이 눈치채지 못한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서윤은 이제 마지막 탕기를 받기 위해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이 돈으로 옷이라도 제대로 사입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크고 당당했으며 진혁을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그녀의 태도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의 연기가 완벽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말을 마친 서윤은 대답을 기다릴 가치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하게 코트를 걸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카페의 낡은 문을 열고 빗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그녀는 차가운 빗방울이 어깨에 닿는 것을 느끼며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었으며 언니가 더 이상 이 가난한 남자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자신의 전략적인 승리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자축하고 있었다. 카페에 홀로 남겨진 강진혁은 서윤이 던져놓고 간 수표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이내 그것을 집어들어 천천히 반으로 접으며 낮게 깔린 웃음소리를 내뱉었는데 그 웃음소리에는 아까의 무기력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검처럼 변해 창밖으로 사라지는 서윤의 뒷모습을 쫓았고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오전 일정과 함께 방금 자신을 모욕한 여자의 신원을 철저히 파악해 보고하라는 짧고 강한 명령을 하달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의 본업인 전략 분석가로서의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으나 왠지 모르게 카페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의 깊고 고요했던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간 남자의 무능함을 비웃으려 노력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원인 모를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으며 노트북 화면 위에 나타난 수많은 데이터들조차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하란이나 미난, 퍼블, 가파 들어오지 않아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서윤은 국내 최대 기업인 대이한그룹의 핵심 부서인 전략기획실에 경력직으로 최종 합격한 상태였으며 내일은 그녀가 그토록 고대하던 첫 출근 날이었기에 오늘의 해프닝은 그저 인생의 짧은 에피소드로 치부하며 마음을 다잡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이 이 거대한 조직에서 어떻게 꽃을 피울지 상상하며 미래에 대한 장밋빛 계획을 세웠고 자신이 모셨던 예전 상사들의 조언을 떠올리며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인 마인드셋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구축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어제의 폭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맑게 갰고 서윤은 단정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감색 정장을 차려입고 대이한그룹 본사 건물의 웅장한 로비를 향해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들어섰다. 그녀는 입구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직원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았다는 전율을 느꼈으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야망과 열정을 억누른 채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전략기획실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서윤은 새로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업무 파악에 나섰으나 팀원들의 표정에는 하나같이 긴장감이 역력했는데 그것은 오늘이 바로 해외 지사에서 오랫동안 은둔하며 경영 수업을 받아온 젊은 신임 회장의 공식 취임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소문으로만 듣던 베일에 쌓인 회장이 어떤 인물일지 궁금해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와 함께 전 직원이 일렬로 서서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회장실 방향에서부터 시작된 정적은 삽시간에 온 사무실을 뒤덮었으며 서윤 또한 영문도 모른 채 다른 직원들을 따라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넬 준비를 마쳤는데 그녀의 심장은 원인 모를 긴장감으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고동치고 있었다. 비서실 직원들의 삼엄한 경호 속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신임 회장의 실루엣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위압감을 조성하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숨죽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마침내 신임 회장이 서윤의 앞을 지나가려던 찰나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으며 서윤은 예의상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 보았으나 다음 순간 그녀의 온몸은 마치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굳어버리고 말았다. 세련된 맞춤 양복과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매와 오뚝한 콧날 그리고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서늘한 눈빛은 분명 어제 카페에서 자신이 가난뱅이라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던 그 남자 강진혁이었다. 서윤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인해 심하게 흔들렸으며 그녀의 뇌정지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진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하다가 이내 한쪽 입꼬리를 미묘하게
올리며 어제 카페에서 보여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도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이 기묘한 침묵에 당황하며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을 때 진혁은 서윤의 귓가에 들릴 듯 말 듯한 낮은 목소리로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한서윤 씨라고 나지막하게 속삭이고는 우아하게 자신의 집무실로 걸어 들어갔다. 진혁이 지나간 뒤에도 서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이 셔츠를 적시는 축축한 감각만이 그녀가 처한 잔인한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어제의 그 무모했던 행동에 대한 큰 후회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했던 모든 전략적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최악의 변수를 마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어제 그에게 던졌던 수표와 독설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환각에 시달리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감을 맛보아야만 했다. 서윤은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 했으며 냉철한 이성을 되찾기 위해 심호흡을 반복했으나 강진혁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치명적인 자살 행위였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제 곧 닥쳐올 그의 무자비한 보복을 상상했다. 그녀는 차라리 지금 당장 사표를 던지고 도망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고민했으나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도 전에 이런 허무한 이유로 커리어를 끝낼 수는 없다는 자존심과 오기가 가슴 한편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하며 묘한 전의를 다지게 되었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을 즉시 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건넸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며 그것이 단순한 조롱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자신을 곁에 두고 철저하게 괴롭히거나 혹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고도의 심리전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상황을 다시 재정립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이제부터 벌어질 일이 평범한 직장 생활이 아닌 목숨을 건 전쟁터가 될 것임을 직감했으며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수십 배 더 정교하고 완벽한 성과를 내야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서윤에게는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자신을 감시하는 눈초리처럼 느껴졌으며 특히 아까 진혁이 멈춰섰던 순간의 긴장감을 포착한 상급자들의 미묘한 태도 변화는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으나 그녀는 결코 겉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신규 프로젝트 문서를 손에 쥐고 글자 하나하나를 씹어 삼키듯 정독하며 업무에 집중하려 노력했고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도 펜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어 흔들림 없는 모습을 유지했다.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비서실로부터 한 통의 내선 전화가 걸려왔으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는 한서윤 씨를 회장님께서 직접 호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 순간 서윤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차분해지는 기이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향해 강한 암시를 걸며 비장한 각오로 회장실이 위치한 최상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으며 문이 닫히는 순간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회장실 앞 대기 공간은 지나칠 정도로 고요했으며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조명조차 차갑게 느껴졌는데 서윤은 안내를 받아 육중한 마호간이 문 앞에 섰고 비서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넓은 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압도적인 광경과 함께 집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진혁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어제의
그 후줄근한 티셔츠 차림의 남자가 아니었으며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강인하고도 정교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어 서윤의 숨을 다시 한번 들게 만들었다. 진혁은 서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으며 서윤은 그의 침묵이 주는 압박감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꼿꼿하게 서서 그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는데 방안을 채우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대변하고 있었다. 마침내 진혁이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동자에는 어제와는 다른 기묘한 흥미와 함께 서윤의 바닥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한 예리한 통찰력이 번뜩이고 있었으며 그는 천천히 입술을 떼어 첫 마디를 건넸다. 어제 내가 받은 수표는 아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 가난한 인생에 그렇게 큰 돈을 선뜻 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회사의 신입 전략가였다니 정말 세상은 좁고도 재미있군요. 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조소는 칼날보다 날카로워 서윤의 심장을 깊숙이 찔러왔고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사과를 해야 할지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할지 짧은 찰나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정리하며 대답할 타이밍을 노렸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기에 고개를 숙이는 대신 진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되 비굴해지지 않으려는 최대한의 품위를 지키려 애썼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억누르며 어제의 행동은 사적인 사정으로 인한 연출이었음을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프로페셔널한 능력과는 무관함을 강조하려 노력했으나 진혁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고 그의 표정은 이제 차가운 무관심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보고서 뭉치를 서윤 쪽으로 밀어내며 어제의 신뢰를 갚고 싶다면 사과 대신 이 프로젝트를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분석해오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를 던졌으며 그것은 명백한 보복이자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는 가혹한 시험이었다. 서윤은 진혁이 내민 보고서의 방대한 양을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그것을 단단히 가슴에 안아들며 그의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들였고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짧고 굵은 다짐을 남긴 채 회장실을 빠져나왔으며 그러는 이탄강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전신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강진혁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성과를 내는 것뿐임을 확신했으며 어제의 비겁했던 악녀가 아닌 진정한 전략 분석가로서의 명예를 걸고 밤을 지새울 준비를 마친 채 자신의 전장으로 돌아갔다. 한서윤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강진혁이 던져준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패배감보다는 오히려 오기에 찬 열기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주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직 눈앞에 놓인 데이터의 바다에 침잠하여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일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제 카페에서 내뱉었던 독설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자신의 경솔함을 자책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붙잡고 슬퍼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모든 지적 능력을 총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서윤은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며 D8의 이던 그룹이 직면한 복잡한 재무구조와 해외 투자 유치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곧 서류 속에 숨겨진 미묘한 부정의 흔적들을 하나둘씩 찾아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무실의 불빛은 하나둘씩 꺼져갔지만 서윤의 책상 위에 놓인 스탠드만은 꺼질 줄 몰랐으며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방대한 자료들을
일목요연한 도표와 날카로운 비평으로 재구성해 나갔다. 그녀는 강진혁이 단순한 복수심으로 이 과제를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보 분석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시험하려 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그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몰두했다. 새벽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 무렵 서윤은 마침내 완성된 보고서를 출력하며 뻐근한 어깨를 돌렸고 종이 위로 선명하게 인쇄된 글자들을 바라보며 묘한 성취감과 함께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화장실로 향해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고 비록 잠은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빛나고 있음을 확인하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듯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서윤은 다시 한번 최상층 회장실을 향했고 이번에는 어제와 같은 당혹감 대신 차분하게 정돈된 평정심을 유지하며 강진혁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들어오라는 짧은 대답은 여전히 서늘한 위압감을 품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의 눈앞에 보인 진혁은 이미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며 그는 서윤이 건네는 두툼한 보고서를 무심하게 받아들고는 천천히 첫 페이지부터 넘기기 시작했다. 진혁이 보고서를 읽는 동안의 침묵은 어제보다 더 무겁게 서윤을 짓눌렀으나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의 표정 변화를 살폈고 진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지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자신의 분석이 정확히 급소를 찔렀음을 확신했다. 그는 특히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 흐름의 의혹을 제기한 대목에서 시선을 멈추었으며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진지한 경계심과 인색한 감탄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 모든 내용을 단 하룻밤 만에 정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군요. 한서윤 씨의 능력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거나 혹은 유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뼈가 있었고 서윤은 그것이 칭찬이 아닌 일종의 선전포고임을 깨달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는 이것이 제가 이 회사에서 보여드려야 할 최소한의 가치라고 당당하게 응수했다. 진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한참 동안 서윤을 응시하다가 이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단추를 눌러 비서를 호출했고 그녀에게 서윤을 특별전략팀의 팀장 직무 대행으로 발령하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주변의 모든 고위 임원들이 반대할 것이 뻔한 이 결정을 내리는 진혁의 태도는 거침이 없었으며 그는 서윤에게 당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막아줄 생각은 없으니 오로지 실력으로 그 자리를 지켜보라고 차갑게 덧붙였다. 서윤은 예상치 못한 초고속 승진과도 같은 지시에 당황했지만 이것이 진혁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임을 금세 눈치챘으며 그녀는 자신을 시기하는 무리들 속으로 던져진 먹잇감이 된 기분이었으나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녀는 비서의 안내를 받아 새로운 사무실로 향하며 이제부터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들이 단순히 강진혁 한 명이 아니라 이 거대한 조직 전체에 뿌리내린 구습과 부패의 세력들임을 직감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전략기획실로 돌아온 서윤을 맞이한 것은 환영의 박수가 아닌 차가운 냉소와 수군거림이었으며 특히 기존의 유력한 팀장 후보였던 박상무 측 인물들은 서윤을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며 그녀의 배경과 어제의 소동을 들먹이며 비아냥거렸다. 서윤은 그들의 유치한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짐을 풀고는 곧바로 팀원들을 소집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핵심 프로젝트의 현황 보고를 요구하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기선을 제압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은 서윤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건성으로 대답하며 조직적인 태업에 들어갔고 서윤은 자신의 권위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으나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무능함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녀는 각 팀원이 담당한 업무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치로 몰아붙였고, 감정적인 대응 대신 철저한 논리로 무장한 그녀의 공격에 팀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강진혁은 서윤의 대담한 대처에 만족스러운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으며, 그는 그녀가 이 난관을 극복한다면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거대한 개혁의 가장 강력한 칼날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그는 서윤에게 닥칠 다음 위기가 단순히 내부의 반발이 아닌 외부의 거대 세력과 결탁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했다.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서윤의 사무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그녀는 팀원들이 남겨놓은 엉망진창인 자료들을 수정하며 동시에 강진혁이 맡긴 두 번째 비밀 임무인 내부 감사 자료를 검토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고 업무에 몰두했으며,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듯 보란듯이 더 정교하게 서류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켜 나갔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상무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와 서윤의 책상을 내리치며 낙하산 주제에 어디서 감히 팀장 행세를 하느냐고 고함을 질렀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며 정중하지만 뼈 있는 일침을 가했다. 그녀는 박상무가 과거에 처리했던 부실 채권 문제의 보고서를 슬쩍 내밀며 이 서류가 회장님의 책상에 올라가길 원치 않으신다면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상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채 뒷걸음질 쳤다. 박상무가 분노하며 사라진 뒤 서윤은 잠시 의자에 몸을 기대어 눈을 붙이려 했으나 복도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에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렸고, 그것은 다름 아닌 강진혁이 직접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온 소리였다는 사실에 놀라 진혁은 어둠이 깔린 사무실에 홀로 앉아있는 서윤을 바라보며 사자굴에 들어온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고, 서윤은 사자보다는 하이에나들이 많은 것 같아 청소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담담하게 대답하며 그와 시선을 맞추었다. 진혁은 서윤의 대답에 짧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책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는데, 그 안에는 대이한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이한 건설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담긴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고, 이는 서윤에게 주어진 진정한 첫 번째 임무였다. 그는 이것을 터뜨리는 순간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며 전 직원이 당신의 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나 서윤은 주저없이 그 봉투를 챙기며 이미 어제부터 제 편은 없었다고 차갑게 대꾸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어제의 카페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으며, 이제 그들은 단순한 갑을 관계나 악연을 넘어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누는 위험한 동맹 관계에 들어섰음을 서로의 눈빛을 통해 확인하고 있었다. 서윤은 진혁이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패한 제국을 뒤엎으려 하는지 궁금해졌으나 지금은 질문보다 행동이 앞서야 할 때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진혁이 떠난 뒤 서윤은 USB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과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오간 기록들이 가득했고, 그녀는 자신이 쥔 이 작은 물건이 세상을 뒤흔들 핵폭탄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백업본을 만드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치밀한 준비를 마쳤으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승리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렸다. 다음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정장을 단정하게 고쳐 입고는 팀원들에게 오늘 오전 중으로 대규모 회의를 소집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실려 있어 어제 태업하던 직원들도 이번에는 군말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의실 단상에 서서 화면 가득 띄워진 비자금 관련 데이터들을 무심하게 넘기며 참석한 모든 임직원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그들의 표정에서 읽히는 공포와 경악의 기운을 차갑게 즐기며 첫마디를 뗐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몇몇 임원들은 서윤을 향해 고함을 지르거나 보안요원을 부르라고 소동을 피웠으나 서윤은 미리 준비한 법적 근거와 회장님의 전권, 위임장을 내보이며 그들의 입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그들을 향해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협조하는 자는 살려두겠지만 저항하는 자는 파멸뿐이라는 가혹한 통보를 날렸고 그 순간 서윤은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이 아닌 권력의 화신이 된 뜻한 착각에 빠졌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진혁은 비서에게 상황이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은 잠시 뒤로 물러나 서윤이 벌이는 이 화려한 전쟁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지시했고 그의 눈에는 광기에 가까운 희열과 서윤을 향한 알 수 없는 신뢰가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서윤은 수많은 적의 한복판에서 홀로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나갔으며 비록 어제의 실수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이 제국의 진정한 설계자임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한서윤이 비자금 자료를 공개하며 던진 폭탄 선언은 대한그룹 전체를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으며 사무실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약고처럼 변해버렸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서윤은 그들의 비겁한 침묵 속에서 오히려 차가운 승리감을 맛보며 자신의 책상에 앉아 다음 단계의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회장의 신임을 받는 낙하산이 아니라 조직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야 함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었다. 강진혁 회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혼란에 빠진 사옥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서윤이 보여준 예상치 못한 대담함이 향후 전개될 자신의 개혁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어제 카페에서 보여준 아나무인 격인 태도가 실은 타인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였음을 눈치챘고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력한 생존 본능과 천재적인 분석력을 높이 평가했다. 진혁은 그녀를 더욱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어 진정한 아군으로 거듭나게 할 마지막 테스트로 난공불락이라 불리는 한강 프로젝트에 전권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한강 프로젝트는 수조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한그룹의 핵심 사업이었으나 정치권과의 유착과 내부 비리로 인해 수년째 표류하며 회사의 재정을 갉아먹는 거대한 닌과 같은 존재였다. 서윤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진혁이 자신에게 준 것이 기회가 아니라 독이 든 성배임을 직감했으나 거절 대신 담담하게 수락의 뜻을 전했다. 그녀는 이제 박상무를 비롯한 반대파 세력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동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보이지 않는 칼날에 대비했다. 박상무는 서윤의 임명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신복들을 소집하여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자료를 폐기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등 치졸한 공작을 시작하며 서윤의 발목을 잡으려 혈안이 되었다. 그는 서윤이 아무리 유능하다 한들 실무진의 협조 없이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단 하루도 이끌어갈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녀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팀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허위 보고를 올리는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독자적인 정보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외부의 유능한 IT 보안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고용하여 삭제된 데이터들을 복구하는 동시에 박 상무 측 인물들이 주고받은 은밀한 통신 기록들을 확보하며 반격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나갔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소와 현장을 누비며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문제점이 기술적인 결함이 아닌 인위적인 예산 횡령에 있음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지만 눈동자만큼은 먹잇감을 사냥하기 직전에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며 주변의 길을 죽였다. 어느 날 늦은 밤, 서윤은 텅 빈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중 누군가 자신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역추적을 시도하여 범인의 위치가 박 상무의 비밀 집무실임을 알아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여 그곳으로 들이닥쳤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박 상무의 목전에서 그가 유출하려던 기밀 문서들을 모두 압수하며 승기를 잡았다. 박 상무는 서윤의 멱살을 잡으며 발악했지만 서윤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법적인 처벌을 각오하라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강진혁은 서윤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고받으며 그녀가 가진 잠재력이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동경과 신뢰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서윤을 다시 한번 회장실로 불러 그녀의 노고를 치하하려 했으나 서윤은 오히려 싸늘한 표정으로 진혁에게 프로젝트의 진정한 흑막에 당신의 친인척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진혁은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이 형성되었지만 서윤은 진혁이 자신을 이용해 내부의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자신 또한 그를 이용해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닌 진혁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진혁 또한 그녀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자신의 권력을 조금씩 나누어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서윤은 진혁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묘한 열기를 느꼈지만 그것을 철저히 업무적인 관심으로 치부하며 감정을 억제했다. 다음날 서윤은 프로젝트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핵심 인물들을 전격 해고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배치하며 대한그룹의 인사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감한 조치는 사내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서윤은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어떠한 타협도 없이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며 조직의 체질 개선을 진두지휘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외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으며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얼음 마녀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으나 서윤은 그것을 훈장처럼 여겼다. 하지만 위기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는데 대한그룹의 라이벌인 재성그룹이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자신들이 먼저 특허 등록했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고 프로젝트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었다. 이는 박상무가 몰락하기 직전 재성그룹과 결탁하여 버린 최후의 발악이었으며 서윤은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은 본사 로비에 모여 서윤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센 시위를 벌였고 언론은 그녀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서윤은 몰려드는 취재진과 분노한 주주들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퇴근하던 중 진혁의 차가 자신의 앞에 멈춰서는 것을 발견했고 진혁은 그녀에게 타라고 짧게 말하며 그녀를 이끌고 서울교회에 한적한 별장으로 향했다. 진혁은
초조해하는 서윤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재성그룹의 탐욕을 이용해 그들을 영원히 매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조언하며 평정심을 되찾게 도와주었다. 서윤은 진혁의 차분한 목소리에 안정을 되찾고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재성그룹의 허점을 파고들 전략을 수립했다. 별장에서의 하룻밤 동안 두 사람은 프로젝트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했으며 서윤은 진혁이 단순한 경영자가 아닌 천재적인 공학적 지식까지 갖춘 다재다능한 인물임을 깨닫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진혁이 왜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가난한 남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조금씩 해소하며 그가 짊어진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공감하게 되었다. 진혁 또한 서윤이 가진 섬세하면서도 강인한 내면을 마주하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무언가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비장한 각오로 법원에 출두하여 재성그룹이 가로챈 특허가 사실은 대한그룹 연구소에서 도난당한 원천 기술을 교묘하게 변형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로그 기록과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제출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재성그룹의 법률 대리인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변론을 펼치며 그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 행위를 만천하에 고발했고 판사는 서윤의 손을 들어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극적인 승리는 반전의 서막이었으며 서윤은 곧바로 재성그룹을 향해 수조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역으로 제기하며 공격으로 전환했다. 재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대한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업계의 절대적인 강자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서윤은 이 모든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부사장으로 파격, 승진하며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박상무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며 울부짖었지만 서윤은 그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정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서윤은 이제 대한그룹 내에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녀의 출근길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경과 선망의 시선들로 가득 찼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서윤은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직원들을 독려했고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냉담했던 팀원들도 마음을 열고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실무진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고충을 해결해 주었고 이러한 변화는 대한그룹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유연하고 창의적인 문화로 바꾸어 놓는 기폭제가 되었다. 서윤은 이제야 자신이 원했던 진정한 공정함이 회사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느끼며 안도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어느덧 한강 프로젝트의 1단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완공식 현장에 선 서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단에 올라 대한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여 수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녀는 연설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던 중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진혁을 발견했고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진혁은 그녀에게 다가와 꽃다발을 건네며 수고했다는 짧은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 이상의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윤의 집으로 의문의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는데 그 안에는 강진혁 회장이 과거 해외 지사 시절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충격적인 비리 혐의와 관련된 조작된 증거들이 들어있어 그녀를 다시 한번 혼란에 빠뜨렸다. 이는 박상무의 잔당들이 마지막으로 던진 이간질의 덫이었으나 서윤은 잠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이 자료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한번 밤을 지새우며 분석에 들어갔다. 그녀는 진혁을 믿고 싶었지만 자신의 좌우명인 의심하고 확인하라를 실천하기 위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애쓰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모니터를 응시했다. 결국 서윤은 그 자료들이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임을 밝혀내고 진혁을 향한 불신을 완전히 씻어내었으며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배후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함정을 설계하여 진혁에게 비밀리에 공유했다. 진혁은 자신을 믿어준 서윤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며 그녀의 계획에 동참했고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최고의 콤비가 되어 마지막 남은 적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결전의 날을 기다렸다. 서윤은 이제 자신이 단순히 누군가를 대신해 나갔던 그 소개팅 자리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운명의 시작이었음을 새삼 깨달으며 가슴 벅찬 전율을 느꼈다. 서윤은 회장실 소파에 앉아 진혁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회상했고 진혁은 그녀에게 어제 카페에서 했던 말 중 가난뱅이라는 표현이 사실 가장 마음에 들었다며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서윤은 얼굴이 붉어지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진혁은 덕분에 초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그녀의 손을 살포시 맞잡았고 서윤은 이번에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채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놓여 있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그 어떤 폭풍우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서윤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창백한 빛에 의지한 채 강진혁이 건네준 USB 속의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하나 해체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복잡하게 얽힌 숫자들은 단순한 회계 장부를 넘어 대한그룹의 심장부를 갉아먹고 있는 거대한 기생충의 형상을 띠고 있었으며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은 곧 이 모든 부정의 뿌리가 해외 유령 회사들로 이어져 있음을 포착했다. 그녀는 숫자들 사이에 미세한 간극을 파고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거액의 자금을 빼돌렸는지 그 정교한 메커니즘을 파악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지적인 희열과 동시에 거대한 악의 실체에 대한 전율을 동시에 경험했다. 그녀는 조사가 진행될수록 이번 횡령 사건의 규모가 단순히 몇십억 수준이 아니라 그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사실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대주주들과 고위 임원진이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은 너무나도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기에 일반적인 감사 시스템으로는 절대 포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그녀는 적들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서윤은 자신이 발견한 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대한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별도의 저장 장치에 옮겨 담았다. 서윤은 잠시 의자에 몸을 기대어 눈을 감고는 자신이 왜 이 위험천만한 싸움에 뛰어들었는지 자문해 보았으나 그 대답은 의외로 명확하게 다가왔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전문적인 자존심과 정의감이었다. 어제 카페에서 그를 모욕했던 자신의 경솔함에 대한 부채의식도 한몫했지만 그보다 더 큰 동기는 이 부패한 제국을 정화하고 진정한 실력자가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뜨거운 야망이었음을 그녀는 비로소 인정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한 시대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설계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용기를 가다듬으며 다시 한번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같은 시각 회장실의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던 강진혁은 자신의 어깨에 놓인 왕관의 무게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며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이사진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고독한 전장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독서를 내뱉었던 서윤만이 가장 투명하고 믿음직한 칼날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녀를 향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아버지가 일군이 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고, 그 과정에서 서윤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동반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다. 다음 날 서윤은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을 틈타 회장 전용 승강기를 타고 최상층으로 향했으며, 미리 약속된 비밀 접견실에서 진혁을 마주하고 자신이 분석한 충격적인 보고서의 내용을 가감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현재 그가 처한 상황이 사면초가에 가깝다는 냉혹한 현실을 고지했고, 진혁은 그녀의 거침없는 진단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취약점을 조용히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아 진혁의 평정심을 뒤흔들었으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인해 금방이라도 불꽃이 튈 것처럼 팽팽하게 조여졌다. 진혁은 서윤에게 이 사진 중 핵심 인물들이 이미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정보를 공유하며, 자신은 겉으로는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적들에게 둘러싸인 인질이나 다름없음을 고백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하며 오직 당신만이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나지막하게 속삭였고,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당당함 대신 한 인간으로서의 절실함과 깊은 고뇌가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다.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한 전략가로서의 본분을 되찾으며 그를 구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나갔다. 서윤은 그의 약한 모습을 보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으나 이내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적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 전략을 제안하며 그들에게 가짜 미끼를 던져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자고 압박했다. 그녀는 적들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거대한 허위 투자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그들이 그 자금을 횡령하도록 유도한 뒤 결정적인 순간의 증거를 확보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는 대담하고도 정교한 계획을 거침없이 설명했다. 진혁은 서윤의 천재적인 발상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녀의 안목과 배짱이 남성 중심적인 이 기업 사회에서 얼마나 귀중한 자산인지를 새삼 깨닫고 그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구체적으로 서윤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유망한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척하며 비자금 세탁의 통로로 위장한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고, 진혁은 그녀의 천재적인 발상에 감탄하며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로서 서로의 목숨을 맡긴 동맹군이 되었음을 묵시적으로 합의했으며 비밀스러운 작전의 암호명을 블랙스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었다. 서윤은 자신의 제안이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진혁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하자 망설임 없이 전장으로 나갈 채비를 마쳤고, 그녀의 눈빛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사령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작전이 시작되자 서윤은 평소보다 더욱 까칠하고 오만한 팀장의 연기를 수행하며 주변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그 틈을 타 은밀하게 적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을 그룹 보안 시스템에 심어놓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녀는 동료들이 자신을 욕하고 기피할수록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의 정체가 완벽하게 은폐되고 있다는 증거였으며, 그녀는 홀로 화장실 칸에 숨어 진혁과 보안,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운 나날이었지만 서윤은 오히려
그 긴장감을 즐기며 자신의 모든 지적 역량을 동원해 적들의 눈을 속이는 화려한 마술을 선보였다. 하지만 적들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으며 부회장 측의 정보원들은 서윤의 뒤를 밟으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퇴근길에 이용하는 지하철역 주변에는 정체불명의 검은 차량들이 수시로 출몰하며 위협을 가했다. 서윤은 등 뒤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을 무시하려 했으며 가방 속에 숨겨둔 호신용 스프레이를 꽉 쥐고는 군중 속으로 몸을 숨겼고, 집에 돌아와서도 모든 불을 끄고 창문 틈으로 밖을 살피며 숨 막히는 공포와 싸워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하여 적들에게 흘릴 가짜 단서들을 집안 곳곳에 배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공포를 용기로 승화시키는 법을 몸소 배워나갔다. 어느 날 밤, 서윤은 자신의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놓인 의문의 상자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붉은 페인트가 칠해진 자신의 사진과 함께 입을 다물라는 협박, 메시지가 들어있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에서 타오르는 증오와 오기를 확인하고는 오히려 적들을 향한 분노를 에너지 삼아 더욱 정교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혁에게 이 상황을 알리지 않고 홀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갈망을 느끼며 밤새도록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야만 했다. 서윤은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여 회의석상에서 부회장의 신복인 오 전무에게 가짜 투자 제안서를 건네며 미끼를 물기를 기다렸고, 오 전무는 그녀의 덫에 걸려든 줄도 모른 채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오 전무의 눈동자 속에서 번뜩이는 탐욕을 보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고 파괴적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고, 진혁에게 신호를 보내 작전의 다음 단계인 자금 흐름, 모니터링을 시작하라는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윤은 자신을 비웃는 임원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속으로는 그들의 파멸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우아한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진혁 또한 이사회에서 무능한 회장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반대파들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렸고, 그들이 자신을 우습게 여기며 마음 놓고 자금을 빼돌리도록 방치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며 서윤이 보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격의 날을 갈았다. 그는 가끔 회의실에서 서윤과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진심 어린 격려의 눈빛을 보냈으며, 서윤은 그 찰나의 교감을 통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묵묵히 걸어 나갔다. 진혁은 이 지독한 연극이 끝나는 날 서윤과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품었지만, 지금은 오로지 이 잔혹한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최우선 과제임을 잊지 않았다. 작전이 무르익어갈 무렵 서윤은 그룹 내부의 가장 신뢰받던 비서실장이 사실은 부회장의 스파이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고, 그가 진혁의 집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던 현장을 급습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그녀는 비서실장을 몰아세우는 대신 그를 역으로 매수하여 부회장 측의 허위 정보를 전달하는 이중 스파이로 활용하는 노련함을 보였고, 이로써 작전의 주도권은 완전히 서윤과 진혁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었으며 승리에 여신이 미소 짓기 시작했다. 서윤은 자신의 지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들이 최후의 발악을 할 것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방어망을 구축하며 승리의 쐐기를 박으려 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작전 회의를 마치고 서윤과 진혁은 텅 빈 회의실에서
차가운 캔커피를 나눠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고, 진혁은 서윤에게 만약 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며 평소와는 다른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아무도 나를 모르는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다고 대답했고, 진혁은 그녀의 소박한 소망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그 여행에 가이드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선 새로운 감정의 싹이 트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으며, 부회장 측이 서윤의 정체를 눈치채고 그녀의 가족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서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고, 진혁은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사설 경호팀을 급파하여 서윤의 언니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진혁은 서윤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으며 당신의 가족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테니 당신은 오로지 우리들의 전쟁에만 집중하라고 소리쳤고, 서윤은 그의 강인한 눈빛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신뢰를 얻었다. 그녀는 진혁의 품에서 잠시 몸을 떨며 참아왔던 두려움을 쏟아냈지만 이내 다시 눈물을 닦고 일어나 적들을 향해 더욱 가혹한 심판을 내릴 것을 맹세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적들의 마지막 보루인 비밀 스위스 계좌의 접근 권한을 탈취하기 위해 금기시되던 해킹 기술까지 동원하여 데이터의 장벽을 하나씩 무너뜨렸고, 마침내 그들이 수년간 쌓아온 범죄의 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급 비밀을 손에 넣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전율하듯 떨렸지만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화면 가득 쏟아져 나오는 유죄의 증거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비로소 지옥 같은 이 게임의 끝이 머지않았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는 확보한 모든 자료를 국가수사기관에 전송할 준비를 마쳤고,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만을 남겨둔 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을 만끽했다. 적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후의 수단으로 대한그룹 본사에 무장 괴한들을 투입하여 증거가 담긴 서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감행했으나, 서윤은 이미 이를 예측하고 서버의 본체를 다른 안전한 장소로 옮겨둔 상태였다. 그녀는 진혁과 함께 보안 관제실에서 화면을 통해 허탕을 치고 당황해하는 괴한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조소를 흘렸고, 곧바로 경찰과 검찰에 미리 준비해둔 고소장과 증거물들을 일제히 전송하며 거대한 그물을 투척하여 그녀의 지휘 아래 보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괴한들을 제압했고, 대한그룹 본사는 순식간에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정의의 심판장으로 탈바꿈했다. 건물의 전기가 일시적으로 차단되고 어둠이 내려앉은 복도에서 서윤은 진혁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비상계단을 내려왔으며, 그들의 뒤를 쫓는 적들의 구두 소리가 긴박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공유하며 생사의 기로를 함께 넘나드는 기묘한 결속감을 경험했다. 진혁은 어둠 속에서도 서윤을 안전하게 리드하며 자신의 넓은 등으로 그녀를 보호했고, 서윤은 그가 보여주는 헌신적인 태도에 처음으로 그를 한 명의 남자로서 깊게 의식하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마침내 1층 로비에 도달했고, 어둠을 뚫고 쏟아져 들어오는 경찰차의 경광등 빛을 보며 자신들이 마침내 긴 밤을 이겨냈음을 직감했다. 마침내 본사 로비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경찰차가 들이닥치고 무장한 수사관들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상황은 급격히 반전되었으며, 서윤과 진혁은 밝게 빛나는 로비의 조명 아래서
당당하게 걸어나와 승리자의 자태로 체포되는 부회장과 그 일당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부회장은 서윤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부었으나 서윤은 우아하게 고개를 돌려 그를 무시했고, 진혁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이제 모든 폭풍이 지나갔음을 선언했고, 서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품에 머리를 기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승리를 선포했고, 대한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하지만 서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예리한 직감을 지울 수 없었으며, 체포되는 적들의 눈빛 속에서 읽히는 기이한 안도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였고, 진혁에게 귀옛말로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부회장의 수첩에서 낯선 로고를 발견하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떠올리며 새로운 전쟁터로 향하는 자신의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그녀는 자신의 곁에 있는 진혁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그 어떤 시련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가졌고, 두 사람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서윤은 회장실로 돌아와 창밖의 일출을 보며 자신이 어제까지 지켰던 그 자존심이 단순한 오만함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갈망이었음을 깨달았고, 진혁에게 받은 그 첫 번째 월급 봉투를 소중하게 가방에 넣으며 자신의 노력이 단을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위로했다. 그녀는 이제 대한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열정이 가득했으며, 진혁과의 관계 역시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선 깊은 사랑으로 발전할 것임을 예감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았고, 서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도 치열했던 이 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서윤은 문득 어제 카페에서 만났던 가난한 차림의 진혁을 떠올리며 인생의 아이러니에 대해 깊이 고찰했고, 만약 자신이 그때 그를 모욕하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기묘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다. 모든 인연과 사건들이 마치 정교하게 짜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자신을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끼며, 그녀는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겠다는 소중한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다. 진혁은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말해주었고, 서윤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화답하며 새로운 아침의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대한그룹의 정상화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서윤은 부회장 일당이 남긴 부실 채권과 부정한 계약들을 정리하며 회사의 재무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앞장섰고, 그녀의 철저한 업무 처리 방식은 사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그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실력 위주의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회사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서윤은 자신이 만든 이 새로운 질서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라며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하여 회사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성실함을 잃지 않았고, 그녀의 진심은 모든 직원에게 전달되어 대한그룹은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서윤은 퇴근길에 잠시 그 카페를 다시 찾았고, 이제는 낡고 허름한 모습 대신 세련된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의 명소로 변한 그곳에 앉아 진혁을 기다리며 처음 만났던 그날의
어색함과 긴장감을 기분 좋게 회상했다. 진혁은 이번에는 후줄근한 티셔츠 대신 단정한 캐주얼 차림으로 나타나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환한 웃음을 터뜨리며 과거의 오해를 완전히 털어버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속임수나 연출이 필요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으며 카페를 가득 채운 고소한 커피 향기처럼 그들의 사랑도 더욱 깊고 풍부하게 익어가는 것을 느끼며 행복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다. 서유는 자신의 일기장에 오늘 하루의 일들을 기록하며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그 끝에는 항상 노력한 만큼의 대가와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는 진리를 적어내려갔고 그녀의 펜끝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닥칠 수많은 업무와 사건들 속에서도 오늘의 이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된 한 여자의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평온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꿈속에선 진혁과 함께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달리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고 서유는 이제 더 이상 악몽이 아닌 달콤한 꿈을 꾸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유는 이제 대한그룹의 심장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보이지 않는 부패의 뿌리를 찾아내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으며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계열사들의 수상한 거래 내역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특히 대한건설의 외곽 창고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이 단순한 자재 구매 비용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밤샘 조사를 강행하며 치밀한 증거 수집에 나섰다. 서유는 숫자들 뒤에 숨겨진 인간들의 탐욕을 꿰뚫어보며 이 거대한 음모를 밝혀낼 유일한 단서를 찾기 위해 돋보기를 들고 서류의 행간을 면밀히 분석했다. 강진혁 회장은 서윤의 보고를 듣고는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으며 그는 자신의 친인척들이 깊숙이 연관된 이 비리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윤과 함께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기로 결심하는 대담한 선택을 내렸다. 서윤은 위험한 일이라며 만류했지만 진혁은 더 이상 비겁하게 책상 뒤에 숨어있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두 사람은 늦은 밤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싣고 도시 외곽의 쓸쓸한 창고 단지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정적만이 감돌았으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서유는 옆자리에 앉은 진혁의 단단한 옆모습을 보며 그가 짊어진 고독한 왕관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으며 진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오늘 밤 우리가 마주할 진실이 대한그룹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나지막하게 읊조렸다. 서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 속에 챙겨온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확인했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어둠 속에서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차 불빛을 끄고 조심스럽게 건물 뒷문으로 접근하여 자물쇠를 따고 내부로 잠입하는 긴박한 순간을 맞이했다. 창고 안은 퀴퀴한 먼지 냄새와 정체 모를 기계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서유는 손전등을 비추어 쌓여있는 상자들을 확인하다가 서류 더미가 숨겨진 비밀 금고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터질 듯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서윤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해독하기 위해 집중하는 동안 진혁은 주변을 경계하며 외부의 작은 소리에도 신경을 곤두세웠고 마침내 금고가 열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수년간 은폐되어 온 이중 장부였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훑어보며 자신의 믿음을 배신한 자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분노에 휩싸였지만 서유는 냉정하게 사진을 찍었다. 서유는 서둘러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으나 갑자기 창고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타이어 마찰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이 건물을 포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진혁은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지하 대피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으나 이미 무장한 괴한들이 입구를 차단하고 손전등 불빛을 휘두르며 그들을 압박해왔고, 서윤은 공포 속에서도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그녀는 진혁에게 낮은 목소리로 환기구를 가리키며 저곳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속삭였고,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 좁은 통로로 몸을 던졌다. 좁고 어두운 환기구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밀착된 채 이동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괴한들의 고함과 총성이 철판을 울릴 때마다 서윤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진혁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내가 곁에 있으니 절대 겁먹지 말라고 다독였고, 서윤은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어제 카페에서 그를 무시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으며 감동을 동시에 느꼈다. 두 사람은 간신히 건물 반대편 숲으로 빠져나왔지만 괴한들은 사냥개처럼 그들의 뒤를 바짝 추격하며 숲속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한 숲속에서 서윤과 진혁은 진흙탕을 구르며 도망쳤고, 서윤은 발목을 삐어 통증을 느꼈지만 진혁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내려 애쓰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진혁은 그녀의 상태를 눈치채고 주저없이 그녀를 등에 업고 험한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으며, 서윤은 그의 넓은 등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며 이 남자가 가진 진정한 가치가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헌신임을. 그들은 추격대를 따돌리기 위해 가파른 절벽 아래 작은 동굴 속으로 몸을 숨기고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추위와 공포가 엄습하는 동굴 안에서 진혁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윤에게 덮어주었으며, 두 사람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긴 밤을 지새우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진혁은 자신이 왜 가난한 남자로 위장하고 소개팅에 나갔는지, 그 이유가 단순히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진실을 갈구했던 고독한 영혼의 외침이었음을 고백했다. 서윤은 그의 아픔을 공감하며 자신의 무례했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은 그날 밤의 빗줄기와 함께 씻겨 내려갔다. 서윤은 동굴 벽에 기대어 진혁의 눈을 바라보며 만약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당신이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고 싶다고 말했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당신이 없는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제 하나로 합쳐져 대한그룹을 집어삼키려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으며, 새벽이 밝아오자 추격대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윤은 부상당한 다리를 끌면서도 진혁의 부축을 받아 산을 내려왔고, 마침내 도로변에서 비서실이 보낸 구조 차량을 발견했다. 안전한 은신처로 이동한 두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곧바로 확보한 증거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으며, 서윤은 창고에서 가져온 장부 속에 숨겨진 해외 계좌의 비밀번호가 박 상무의 생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진혁은 그녀의 천재적인 추리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즉시 해외 법무팀을 가동하여 비자금 동결 조치를 취했고, 이로써 적들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성공하며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서윤은 이제 자신이 단순히 회장의 비서가 아닌 이 거대한 전쟁의 사령관으로서 모든 작전을 진두지휘하며 적들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적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들은 서윤이 입수했던 장부의 사본을 미리 조작하여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진혁이 오히려 비자금 조성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파렴치한 여론 조작을 감행하여 위기를 고조시켰다. 시민들은 진혁의 퇴진을 요구하며
본사 앞에서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검찰조차 외부의 압력에 못 이겨 진역에 대한 출국 금지와 강제 수사 착수를 발표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서윤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감을 느꼈지만 진역의 평온한 미소를 보며 다시 힘을 내어 적들이 판 함정을 역이용할 기막힌 반전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서윤은 언론 매체 중 가장 정의롭다고 알려진 한 기자를 비밀리에 접촉하여 자신이 확보한 원본 장부와 현장 습격 당시의 녹취록을 전달하며 진실을 보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녀는 기자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며 자신의 신변 보호조차 포기한 채 진실만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전하며 기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보도가 나가기 직전까지 서윤은 적들의 감시망을 피해 피가 마르는 긴장감 속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마침내 황금 시간대 뉴스에 대한그룹 비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뉴스가 나간 직후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으며 박상무와 배우 세력들은 당황하여 서로를 비난하며 자중질환에 빠졌고 서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조사실에서 검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건의 본질이 경영권 찬탈을 노린 조직적인 범죄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진역 또한 당당하게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나갔고 두 사람의 완벽한 공조 덕분에 진실의 승리는 눈앞으로 다가오며 적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서윤은 박상무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했던 메모 한 조각이 사실은 거대 권력층과의 유착을 증명하는 암호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해독하여 대한민국을 뒤흔들 권력형 비리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기업 내 비리를 넘어 국가적인 스캔들로 번지게 되었으며 서윤은 이제 한 기업의 전략가를 넘어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몰려드는 취재진 앞에서도 겸손함을 유지하며 오직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소회를 밝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대규모 체포작전이 시작되던 날 서윤은 진역과 함께 회장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박상무와 그 일당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그들의 일그러진 표정에서 권력의 허망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진역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그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승리의 기쁨보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희생의 무게를 서로 나누며 대한그룹의 새로운 내일을 건설하기 위한 더 큰 책임감을 가슴에 새겼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뒤 서윤은 잠시 휴가를 내어 언니와 함께 조용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으며 그곳에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만끽하며 지친 심신을 달래는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고 진역은 그녀에게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드라마틱한 여정이 자신을 얼마나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켰는지 깨달았으며 이제는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었음을 감사했다. 언니 또한 서윤의 용기 덕분에 자유로운 삶을 되찾았다며 고마워했고 두 자매는 모처럼 환한 웃음을 지으며 미래를 약속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대한그룹 전 직원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였으며 그녀는 이제 단순한 부사장이 아닌 회사의 상징적인 리더로서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다. 그녀는 취임사에서 직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정한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파격적인 복지 정책과
인재 양성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사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서윤의 혁신적인 리더십 아래 대한그룹은 최단 기간 내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진혁과 함께 처음 만났던 그 낡은 카페를 다시 방문했고, 이제는 말끔하게 수리된 창가 자리에 앉아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서로의 눈을 깊게 응시하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끽했다. 진혁은 서윤의 손가락에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를 끼워주며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청혼했고, 서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기쁘게 승낙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와 눈보라를 뚫고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카페 안에는 축하의 박수 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다. 서윤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진혁과의 커플 사진을 바라보며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낼 용기만 있다면 반드시 찬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을 멸시하거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자아를 찾았으며, 대한그룹의 밝은 미래와 함께 자신의 삶도 더욱 빛날 것임을 확신하며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했다. 서윤과 진혁의 이야기는 대한그룹의 전설로 남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두 사람은 영원히 서로의 빛이 되어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서윤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진혁을 향해 밝게 미소 지으며 오늘 준비된 새로운 프로젝트의 전략 보고서를 건넸고, 두 사람은 다시 열정적인 토론을 벌이며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지성과 따뜻한 인류애가 공존하고 있었으며, 진혁의 든든한 지원 속에 서윤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여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게 되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희망과 혁신의 꽃이 피어났고, 그들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또 다른 아름다운 시작이었음을 세상에 알리며 이야기는 깊은 여운 속에 계속되었다. 대한그룹 본사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인해 유례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거대한 샹들리에의 차가운 빛은 사람들의 상기된 얼굴을 무심하게 비추고 있었다. 공기는 팽팽하게 조여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태로웠고, 장내를 가득 채운 웅성거림은 거대한 파도처럼 벽면을 타고 흘러와 강진혁 회장의 침묵을 압박하며 거세게 몰아쳤다.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거대한 권력의 변동을 예감하며 숨을 죽였다. 단상 위에 앉은 강진혁은 맞춤 양복의 소매를 가볍게 정리하며 눈앞의 혼란을 마치 제3자의 일인 양 무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나,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반대파 임원들이 자신을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내며 한서윤이 준비한 마지막 패가 이 장소에 도착하기만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대범함을 보였다. 그의 곁을 지키는 비서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마침내 박상무의 배후 세력이자 부회장 직무대행인 김 이사가 단상으로 걸어나와 강진혁의 해임안을 상정하며 그가 해외 지사 시절 조직적으로 자금을 횡령했다는 가짜 증거, 서류들을 공중에 뿌리듯 내던졌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목소리로 강진혁의 도덕적 결함을 맹비난하며 주주들에게 즉각적인 표결을 촉구했고, 장내는 배신감에 휩싸인 사람들의 고함과 탄식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총성처럼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해임안에 찬성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강진혁의 입지가 벼랑 끝으로 몰리던 결정적인 순간,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감색 정장을 차려입은 한서윤이 수많은 서류 뭉치를 안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구두 소리는 혼란스러운 장내의 소음을 단칼에 베어버릴 듯 명확하고 힘찼으며 그녀가 내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압도된 사람들은 하나둘씩 입을 다물고 그녀의 행보에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고 잠시 숨을 고른 뒤 김 이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얼마나 조잡하고 유치하게 조작된 것인지를 논리정연하게 파헤치기 시작하며 반전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었다. 그녀는 대형 화면에 조작된 서류에 디지털 지문과 원본 데이터의 대조표를 띄워놓고 범행에 가담한 기술자들의 실명과 계좌, 이체 내역까지 낱낱이 공개하며 적들의 숨통을 순식간에 조여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갑고도 예리했다. 그녀는 김 이사가 제출한 횡령 증거들이 실은 부회장 측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의 자금 흐름을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장내의 여론을 단숨에 자신의 편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서윤의 날카로운 분석과 거침없는 설명에 당황한 김 이사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이제 강진혁이 아닌 김 이사를 향해 분노 섞인 비난과 야유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지난밤 목숨을 걸고 창고에서 확보했던 이중 장부의 원본을 주주들에게 공개하며 대한그룹의 진짜 암적인 존재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권력에 눈이 멀어 회사의 미래를 팔아치우려 했던 자들의 탐욕을 준엄하게 꾸짖었으며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보고를 넘어 정의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는 감동적인 선언이 되었다. 장내는 일시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강진혁은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녀를 믿었던 것이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그녀가 보여주는 눈부신 활약에 가슴 벅찬 전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주들을 향해 자신의 결백과 회사의 개혁 의지를 담은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혼란을 종식시키고 대한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회장의 위엄을 완벽하게 퇴복했다. 민동스나 부르굿돈 투로파 민동스나 크로파 표결 결과는 압도적인 차이로 해임한 부결과 김 이사를 포함한 반대파 임원들의 전격적인 해임으로 결정되었으며 회의장은 강진혁의 승리를 축하하는 박수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차 마치 축제의 현장을 방불케 했다. 패배를 직감한 김 이사는 경비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면서도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비웃으며 진정한 실력자가 누구인지를 행동으로 똑똑히 보여주었다. 대회당 밖으로 나온 서윤은 쏟아지는 햇살 아래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진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생했다는 짧은 인사 속에 세상 그 무엇보다 진한 진심을 담아 전달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진실한 동반자가 되어 대한그룹의 앞날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음을 서로의 눈빛을 통해 확인하며 따뜻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는 가운데 서윤은 세련된 매너로 응대하며 자신의 성공이 아닌 팀 전체의 승리임을 강조하는 겸손함을 보였고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다음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국민적인 호감을 샀다. 그녀는 이제 대한그룹의 브레인이자 정의의 수호자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으며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수많은 여성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빛나는 이정표가 되었다. 회사로 돌아온 서윤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꽃다발과 진혁이 직접 쓴 카드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으며 그 카드 속에는 어제 카페에서의 가난한 남자가 아닌 대한그룹의
회장으로서 평생 당신을 지키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카드를 가슴에 품고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주지만 그 끝에는 항상 진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서유는 이제 부사장으로서 본격적인 경영 일선에 나서며 부패한 관행을 철폐하고 투명한 기업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했으며 그녀의 혁신적인 정책들은 직원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회사의 실적을 이문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 그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직급에 상관없이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대한그룹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로 올려놓는 기적을 일구어냈다. 진혁 또한 서윤의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고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는 업계에서 전무후무한 성공 사례로 회자되며 대한그룹의 위상을 글로벌 무대에서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가끔 업무가 끝난 뒤 처음 만났던 그 허름한 카페를 방문하여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그곳에서 나누는 소박한 대화는 그들에게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 달콤한 휴식이 되었다. 어느 날 서윤은 언니로부터 고맙다는 연락을 받았고 언니는 서윤이 지켜낸 회사가 이제 자신에게도 자부심이 되었다며 동생의 용기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으며 자매 사이에 우애는 시련을 겪은 뒤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서윤은 자신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이 무모한 도전이 결국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씩 꺼지는 늦은 밤. 서윤은 마지막까지 남은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진혁이 보낸 짧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미소 짓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길에 올랐으며 그녀의 뒷모습에는 여왕의 위엄과 소녀의 강컹구 설렘이 공존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대신해 나가는 비겁한 연극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이름 한서윤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서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서윤의 가슴은 열정으로 뜨겁게 타올랐고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는 진혁의 차를 향해 달려가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으며 그들의 사랑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났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오늘 하루의 성과와 내일의 계획을 나누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자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삶을 만끽하며 어둠을 가르고 집으로 향했다. 서윤은 문득 자신이 어제 그 남자를 거지라고 무시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눈을 가리는지 반성했고 앞으로는 사람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는 지혜로운 리더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진혁은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그날의 상처가 오히려 나를 깨우는 약이 되었다며 웃어 보였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막을 깨우며 희망의 멜로디처럼 서울 도심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서윤은 자신의 책상 옆에 놓인 작은 액자 속에 그날 카페에서 진혁이 남겼던 그 초라한 차림의 사진을 넣어두었으며 그것은 그녀에게 언제나 겸손과 진실을 잊지 말라는 소중한 경고이자 사랑의 시작을 알려주는 기념비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부와 명예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깨달았고 대한그룹의 새로운 역사는 바로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위대한 서사시가 되었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했고 서윤은 주주들로부터 최고의 전문 경영인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명실상부한 기업의 수장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며 그녀의 성공 신화는 수많은 책과
영상으로 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광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나누어주는 따뜻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도 잃지 않았다. 마침내 대망의 연말 시상식에서 서윤은 올해의 경영인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오른 그녀는 가장 먼저 강진혁 회장에게 감사를 전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여 전 국민의 축복을 받았다. 그녀의 수상 소감은 진실과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으며, 그 순간 서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대한그룹의 본사 건물은 이제 과거의 무거운 정적 대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으며, 복도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직원들의 발걸음에는 유연함과 자부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한소윤 부사장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광활한 전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이 거대한 조직의 썩은 심장부를 수술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회에 젖어들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반짝이는 사원증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처음 출근하던 날에 그 지독한 긴장감과 경악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법정에서는 박상무와 김 이사를 포함한 부패 세력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그들이 수년간 쌓아올린 탐욕의 금탑은 정의의 심판 아래 비참하게 무너져 내려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대한그룹의 투명 경영 사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대한민국 기업 문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극찬했고, 서윤은 그 중심에서 가장 빛나는 개혁의 아이콘으로 추앙받았다. 그녀는 판결문을 읽으며 강진혁 회장은 이제 대외적으로도 당당한 지도자의 면모를 과시하며 서윤과 함께 그룹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고, 두 사람의 완벽한 파트너십은 업계의 전설이 되었다. 그는 서윤의 집무실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가 보여주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변치 않는 성실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자신이 가졌던 모든 불안감을 떨쳐내고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우리가 함께 일구어낸 이 공정한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서윤은 자신의 언니를 만나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라고 격려했으며,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의 용기 덕분에 새 인생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두 자매는 카페에서 마주 앉아 과거의 오해와 갈등을 모두 씻어내고 서로를 깊이 포용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했고, 서윤은 언니의 행복한 웃음을 보며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이제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얻어 더욱 당당해졌다. 전략기획실의 팀원들은 이제 서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녀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과거에 그녀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들도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과 포용력 앞에 고개를 숙이며 진정한 충성을 맹세했다. 서윤은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켰으며, 이는 대한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회사의 가치를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모든 공을 직원들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보이며 리더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저녁, 서윤과 진혁은 처음 만났던 그 낡은 카페를 다시 찾아갔는데, 이제는 세련된 리모델링을 통해 추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명소로 변모한 그곳의 창가 자리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혁은 서윤에게 그날 자신이 입었던 후줄근한 티셔츠를 작은 상자에 담아 선물하며 이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서윤은 그 우스꽝스러운 선물을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그날의 악연이 운명적인 인연으로 변한 기적에 감사했다. 진혁은
품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서윤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평생의 반려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했다. 서윤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카페에 모인 사람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며 축복했다. 그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사랑받는 여자가 되어 최고의 행복을 만끽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그룹 전체에 커다란 경사로 번졌으며 전 직원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그들의 결합을 진심으로 축하했고 대한그룹은 이제 단순한 기업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가족 공동체로 거듭났다. 서윤은 결혼 준비 중에도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열정적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주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 그녀는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이 시대의 진정한 여성 리더로 우뚝 서게 되었다. 결혼식 날 서윤은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진혁의 손을 잡으며 버진로드를 걸었고 그녀의 우아한 자태는 모든 하객의 찬사를 자아내며 한편의 영화 같은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그녀는 주례사를 들으며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결국 이 찬란한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고 곁에 있는 진혁과 함께라면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다는 강한 확신을 가졌다. 두 사람의 입맞춤과 함께 화려한 꽃가루가 흩날리며 새로운 인생의 서막이 올랐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서윤은 곧바로 복귀하여 대한그룹의 글로벌 본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회사가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담한 도전이자 서윤의 야심찬 전략의 정점이었다. 그녀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고 그녀의 이름은 글로벌 비즈니스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경영인으로 우뚝 섰다. 서윤은 자신의 성공이 개인의 영광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기부 활동에도 앞장섰다. 세월이 흘러 서윤은 대한그룹의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수많은 후배 양성에 힘썼으며 그녀의 집무실 한편에는 항상 그날 카페에서 진혁이 남겼던 그 초라한 차림의 사진이 소중하게 놓여 있어. 그녀는 가끔 거울을 보며 자신이 가난뱅이라며 무시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한 가장 고귀한 보석이었음을 회상하며 인생의 아이러니와 신비로움에 대해 깊은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이제 명예로운 은퇴를 준비하며 자신의 자리를 이을 인재를 지켜보았다. 서윤과 진혁은 평화로운 주말이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산책하며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즐겼고 아이들에게는 사람의 가치를 돈이나 지위가 아닌 그가 가진 진실함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다. 그들의 아이들은 부모의 훌륭한 인성을 물려받아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했으며 대한그룹의 정신은 세대를 이어 계승되며 사회의 등불이 되었다. 서윤은 자신의 삶이 이토록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마지막 퇴임식 날, 서윤은 전 직원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올라 눈시울을 붉혔고 그녀는 고별사에서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따라준 모든 동료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며 대한그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고 강진혁은 무대 아래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박수를 치며 자신의 아내이자 최고의 파트너였던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퇴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다. 서윤은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며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그녀의 조언을 받은 수많은 젊은이가 제2의 서윤을 꿈꾸며 혁신의 물결을 이어갔다. 그녀는 이제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평온한 숲속 저택에서 진혁과 함께 정원을 가꾸며 황혼의 아름다움을 만끽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고 은은한 향기를 내뿜었다. 서윤은 자신의 인생이 한 편의 완벽한 소설처럼 아름답게 완성되었음을 느끼며 만족했다. 어느 깊은 밤, 서윤은 진혁과 함께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의 보름달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지난날의 치열했던 투쟁과 승리의 기록들을 조용히 회상하며 행복한 웃음을 나누었다. 서윤은 문득 자신이 그날 소개팅 장소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을 떨며 운명의 묘한 장난에 감탄했고, 진혁은 그녀를 꽉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평화로운 밤은 깊어갔다. 서윤은 자신의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인생은 용기 있는 자에게만 그 진실한 보석을 허락하며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진리를 정성스럽게 적어 넣었고, 그 옆에 진혁과 처음 찍었던 사진을 붙여 영원한 추억으로 남겼다. 그녀의 펜 끝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온함과 승리감이 가득 차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음을 자부하며 조용히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워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낡은 카페로 돌아가 젊은 시절의 진혁을 마주했고, 이번에는 비난 대신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으며, 두 사람은 함께 빛나는 미래를 향해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달렸다. 서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숨결은 고요하고 안정적이었으며, 대한그룹의 여왕이자 한 남자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그녀의 전설은 세상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전설이 되어 후세의 길이 남을 찬란한 발자취를 뒤로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서윤과 진혁의 저택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채 오직 두 사람만의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천국이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연인에게 진실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다. 대한그룹의 로고는 이제 신뢰와 혁신의 상징이 되어 세계 곳곳을 누볐고, 서윤의 철학은 경영학 교과서의 표준이 되어 수많은 경영학도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여성이었으며, 그녀의 삶은 한 편이 웅장한 서사시로 영원히 기록되었다.